저 지금 상세 페이지 작업하다가 이거 모니터를 구매하고 싶다는 분이 생겨가지고 엄청 싸게 올렸거든요. 5만원에 올렸어요. 30만원에 샀는데 그래서 이거 빨리 떼가지고 빨리 버려야 합니다. 뭐가 계속 나와. 와 진짜 예쁘다. 감사합니다. 지금 완전 정신없는데 이게 모니터 뒤에 허브처럼 엄청 포트가 많아서 엘가토 스트림덱이나 마이크나 페이스캠 이거 다 여기다가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뚜껑을 닫고 뒤에 선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서 돌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 따끈따끈하게 받은 PC인데요. 조금 막막하긴 하거든요. 제 원래 세팅에서 조금 바뀌었거든요. 모니터도 바뀌고 지금 기존에 쓰고 있던 본체도 이제 보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케이스 안에 있던 선 하나를 JARGB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V2.1에다가 먼저 넣는 게 맞을까? 지금 케이스 안에 있는 ARGB 선을 어디에 꽂을지 고민하시는 거군요. 사실 V2.1이나 V2.2 중에 먼저 꽂아야 하는 정해진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보통은 ARGB 헤더가 같은 세대, 예를 들면 V2끼리는 어느 포트에 꽂아도 신호가 잘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V2.1에 먼저 꽂으셔도 되고 V2.2에 꽂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선이 잘 닿는 위치나 깔끔하게 선 정리하기 편한 쪽에 꽂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SATA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다가 연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SATA라고 적혀있는 게 있으면 그건 아마 전원 공급용 SATA 커넥터일 거예요. 보통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오는 SATA 전원 케이블에 연결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나 쿨러 혹은 팬 허브 같은 데서 SATA 전원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파워에서 나오는 SATA 전원 라인에 딱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네, 맞아요. 그쵸?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결국 SATA 전원선은 파워에서 나오는 SATA 커넥터에 연결해주면 해결되는 거니까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 잘 되길 바랄게요. 맨 위에 SATA 하나 꽂고 밑에 있는 6핀짜리를 파워에다가 꽂으면 된다는 거지?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확장 케이블에 연결해야 되는 거는 8핀짜리 총 3개인데 여기 파워 안에 있었던 것들 중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상황이면 아마 파워 서플라이 쪽에 8핀짜리 케이블 구성을 지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보통 파워에 들어있는 PCI 케이블이 6+2핀으로 나뉘어 있거나 혹은 8핀짜리 커넥터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6핀 2핀짜리 하나, 6핀 2핀 8핀 합쳐져 있는 거 하나, 8핀 8핀 하나. 네, 딱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PCI 2포트에 꽂고 다른 하나는 CPU 8핀 4+4핀 포트에 꽂는 방식으로 각 포트에 맞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제공하는 케이블들을 이렇게 PCI용과 GPU용으로 나눠서 연결해주면 전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오, 대박 대박 대박. 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모니터 설치한다고 설치다가 아니 여기 밑에를 그냥 여기 살포시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무거워가지고 철퍼덕 내려진 거예요. 일단 여기 드라이버 윗부분에 쾅 찍혀가지고 이거 쓴지 이제 2주도 안 됐는데 어쨌든 간 지금 정신 차리고 서비스 센터 가려고 합니다. 전화해보니까 패널이 78만 원이래요. 어쩌겠어, 내가 잘못한 건데. 모니터함 괜히 혼자 한다고 그러다가 일단 갔다 와야겠어요. 되게 짱 친절하시네요. 이제 데스크 셋업이 다 완성이 됐어요. MSI에서 처음 연락 온 게 아마 3개월 전이니까 그때부터 구상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제가 골랐거든요. 이틀 동안 조립을 했는데 왜 이틀 동안 조립을 했냐면 이 옆에 있는 선들을 어떻게 어디다가 연결하는지 제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한 거였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로 컴퓨터를 잘 모르냐면 처음에 5060이랑 5080 중에 보내주실 거라고 했는데 그 두 개 차이를 크게 몰라서 그렇구나 하고 말았어요. 원래 항상 조립 PC를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 싶으실 수 있겠지만 항상 오빠가 세팅을 다 맞춰줬고 저는 그냥 설치비 다나와에서 설치비 49,000원 내고 그냥 완제품으로 받아서 제가 따로 윈도우만 까는 거 정도만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CPU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픽 카드가 어디에 꽂혀야 되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거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거 하면서 조립 PC 같은 거 많이 찾아보고 그러면서 조금 직접 조립의 매력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딱 한 번 해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웃기긴 한데 너무 예쁘고 이거 한 번에 딱 켜졌을 때 그 성취감이 진짜 말도 안 돼서 제가 그때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애초에 MSI에서 세팅을 보내주셨을 때 완벽하게 제 책상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부품들로 골라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프로필 링크에 이거 세팅 그대로인 약간 한두 개 차이만 있고 거의 그대로인 그거를 아예 패키지로 만들어 놨거든요. 진짜 이대로 구입하셔서 저는 바로 쓰는 거를 진짜 완전 추천합니다. 너무 작업할 때도 좋고 그리고 게임할 때도 좋고 지금 진짜 세팅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다가 넣으려고 가차를 몇 개 해봤는데 조금 쫄 보여서 확장 가차만 했어요. 근데 너무 귀여운 애들만 딱 잘 나와줬어. 이거는 린디님이 보내주신 시계인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 제로 케이스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데 여기 올리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냥 원래 자리였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두고 쓰고 있습니다. 뭔가 안정감 있고 괜찮아요. 혹시 컴퓨터 잘 아시는 분들 이거 여기다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모니터. 제가 진짜 디자인 계정을 운영하면서 모니터 뭐냐는 질문을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100번 정도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정보를 알려드리긴 했었는데 모니터가 너무 안 좋았어요. 벤큐 세미나에 갔었는데 헤일로 2도 물론 예쁘지만 모니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예쁜 거예요. 마음속에 뒀다가 모니터를 바꾸면 무조건 벤큐 모니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MSI 이 제품으로 바꾸게 되면서 모니터도 좋은 걸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먼저 벤큐에다가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협업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브랜드 측에다가 먼저 제안을 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지금까지 중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너무 흔쾌히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작업하면서 계속 써봤잖아요. 근데 32인치 메인 모니터를 쓰고 밑에 16인치 모니터를 쓰니까 진짜 체감되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모니터가 크니까 양쪽에 두 개를 나눠도 하나도 안 답답하고, 그리고 저 진짜 이렇게 화질 좋은 모니터 처음 써봐요. 네, 여기 사이에 맥북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은 윈도우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KVM 스위치로, 이것도 벤큐 모니터 기능이거든요. KVM 스위치로 썬더볼트 3로 이동하면 이렇게 바로 맥 세팅으로 바뀌거든요. 여기 밑에 1번으로 누르면 윈도우로 가고 2번으로 누르면은 맥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집에 있었을 때는 맥북이 항상 방치 상태였어가지고 저걸 굳이 열고 굳이 충전하고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썬더볼트가 모니터에 아예 달려있으니까 맥북 충전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맥북을 당연히 그냥 충전을 해놓는 상태가 된 거죠. 윈도우 컴퓨터를 하고 있다가도 맥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바로 이렇게 전원해서 쓸 수 있는 게, 지금 이 화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엥? 이 사람 데스크탑인데 왜 맥북 씀? 근데 왜 여긴 또 왜 윈도우임? 왜 이러니까 말투 왜 이러지? 바보 같다. 그리고 이 가나디 이게 원래 모니터 거치대거든요.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건데 이 벤큐 모니터가 커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서 여기다가 놨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미친 것 같아.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거는 서브 모니터인데 이거는 인터픽셀 포터블 모니터예요. 근데 제가 32인치 메인 모니터로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터픽셀에서 출시도 전에 저한테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해주셔서 저 찾고 있었어요. 저 딱 그 사이즈의 화이트 모니터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듀얼 모니터 세팅을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서 이걸 모니터를 아예 안 쓰기는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32인치 모니터 두 대를 놓기에는 책상 지금 터질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딱 안정감 있게 맞춰놓은 거라서 무조건 밑에다가 놔야 되는 거였는데 이게 사이즈가 진짜 딱 맞았어요. 지금 어떻게 잘 어젠 듯이 이렇게 딱 예쁘게 떨어지는지. 그리고 여기 뒤에는 펠로우즈 모니터 암이거든요. 선도 나름 정리를 해놓은 건데 조금 그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네. 이렇게 모니터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모니터 가벼워 보이잖아요. 모니터 8kg짜리거든요. 근데 진짜 거기에 처짐 없고 진짜 스무스하게 잘 움직여져요. 진짜 튼튼하고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세팅을 아예 그냥 고정시켜 놓고 있는데, 근데 진짜 너무 편안하지 않나요? 전체가 다 이렇게 화이트 블랙?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이것도 1탄에서도 설명드린 스크린바 프로. 지금도 설정을 저는 무조건 완전 화이트로 해놓거든요. 키면 이렇게 밝아집니다. 뭔가 딱 은은하게 예쁘게 밝아져서 데스크 세팅 찍을 때도 너무 좋고 작업할 때도 너무 좋아요. 여기 앞에 부분 전체 시야를 다 밝혀주니까. 또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자면, 이거는 애플워치 충전기예요. 애플 컴퓨터 느낌 나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엘가토 스트림덱. 제가 컴퓨터를 바꾸는데 이거 세팅을 저장을 안 해놔가지고 밑에가 원복이 됐거든요. 근데 그냥 일단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꿔야지. 이거는 아이콘은 제가 하나하나 그렸어요. 제가 녹음할 때 항상 쓰고 있는 마이크고요. 에디파이어 QR30 이런 느낌이고, 저 안에 있는 LED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다들 똑같은 제품을 쓰니까 저도 그게 탐이 나긴 했지만 너무 또 다 똑같은 걸 쓰기에는 좀 뭔가 달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샀는데 딱 맞았던 것 같아. 데스크 매트도 이번에 새로 바꾼 거예요. 이 아이보리와 이 흰색의 중간 정도의 색감인 것 같죠? 예쁜 아이보리라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 사이에 종이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류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낼 때가 되게 굉장히 많은데 이 사이에다가 넣어놓으면 너무 좋아요. 안 보이고 여기 자석이 있어서 선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이런 디테일이 좋아요. 데스크 매트도 사려고 찾아봤었는데 이 정도 퀄리티면 가격이 꽤 올라가더라고요. 라지 사이즈면. 근데 이거는 가격도 되게 괜찮고 데스크 매트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기 브랜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치킨 인 더 랩이라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 데스크에 딱인 제품인지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이 세팅을 계속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대표님께서 2026년 달력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 27년, 28년, 29년, 30년 평생 쓰려고요. 이제 달력만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치킨 인 더 랩 제품이고 여기가 너무 좋았던 게 제가 회색 컬러의 볼드한 글씨체를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취향 저격을 한 거예요. 주는 행택 같은 것들도 너무 예뻐요. 이것도 치킨 인 더 랩에서 주신 거거든요. 뒤에 편지 적혀 있는데 그건 저만 보고 이렇게 주는 것들도 뭔가 컬러를 다 고려하신 것 같아. 검정 색깔 아이보리에다가 흰색에 이렇게 아이보리에다가 또 귀여운 느낌. 이거 너무 다 제가 좋아하는 감성이잖아요. 진짜 너무 귀엽고 그리고 인스타 보면은 진짜 브랜딩도 되게 잘하셔가지고 좀 약간 보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에 터프팅 스튜디오 갔을 때 그 리뷰 이벤트로 만들어주신 연시 키링이에요. 이거 리뷰 이벤트 컬이 아닌데 그쵸?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저 진짜 뚱뚱하게 리뷰 작성했었고 이거는 그 만들기 크리에이터? 단지님께서 보내주신 연시 바보 키링인데 너무 귀엽죠? 인스타나 유튜브에 막 신기한 거 뭐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있으면은 혹시 이것도 재료 있어요? 이러면은 네 있긴 한데 뭐 전에 샀긴 한데 막 이러면서 츤츤대면서 다 해주셔. 그리고 이거 했는데 이거 조회수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약간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지 않나. 근데 너무 귀여워요. 연시 바보. 앵규님이 주신 인형이에요. 원래는 그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얘가. 근데 옷이 너무 알록달록 해가지고 제가 벗겼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반 자체는 테무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키보드만 얹어 놓으려고 고른 건데 살짝 앞으로 살짝 쏠려 있거든요. 미끄럼 방지가 안 돼 있으니까 뭔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질까봐 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따로 미끄럼 방지를 하나 해놨어요. 그래서 안 떨어져요 잘. 맨 얘는 레이저 바라쿠다. 레이저. 이거 이어캡도 제가 바꿨거든요.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가나디 가습기. 이거는 일광전구 스노우맨. 이거는 제가 이번에 DDP 갔을 때 산 건데 너무 귀엽죠? 근데 이거 너무 뻑뻑해서 이게 휴지 꺼내는 건데 휴지가 안 나오긴 하거든요. 휴지는 거의 그 모양 잡는 용도로 쓰고 있고 눈이 있는데 원래? 있다. 이렇게 있는데 너무 귀여워서 그때 구매했어요. 얼굴은 다 자꾸 가려져요. 털이 복슬복슬해서. 하기비스 허브라고 해야 하나 미니 모니터라고 해야 되나 약간 둘 다 애매하긴 한데 허브라고 합시다. 허브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노루님이 선물로 주신 가습기. 이거 좀 더 추워지면은 가습기인가? 약간 방향제? 노프리 키보드인데 이거 사람들이 반갈죽 됐다고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 키보드도 그렇고 이건 거의 그냥 하얀색 키보드들만 여기다가 이렇게 놨어요. 제가 지금 이 키보드를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이 키보드가 소리가 진짜 좋아요. 글자들이 핑크색이 아니라 검정색이었으면 아마 이거를 계속 메인 키보드로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키보드를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루브스톤 GV10M 키보드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키보드 살 건데 뭐 살까? 이러면은 이 키보드를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게 약간 키캡 쉐입이 약간 둥글둥글하거든요. 끝부분이. 그래서 만져지는 촉감도 되게 좋고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좋은 키보드라서 이게 무선 유선 8K 폴링 레이트 키보드거든요. 그리고 키감도 되게 가볍고 이게 저는 무조건 텐키리스트 파여가지고 텐키리스트로 받았는데 사무용 키보드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